여러분은 늙어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틀렸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자식이 효도합니까? 아닙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친구가 챙겨줍니까? 아닙니다. 친구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돈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 삽니다. 돈 없는 노인은 비참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립니다. 친구에게 빌립니다.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돈 있는 노인은 다릅니다. 당당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늙어보십시오. 돈이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유들을 들으십시오. 왜 늙어서 돈이 최고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돈을 모아야겠다고 결심할 겁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자식은 돈 있는 부모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주 찾아옵니까? 전화 자주 합니까? 돈 있으면 옵니다. 없으면 안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효도는 없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효도 안 합니다. 바쁩니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 챙길 시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돈이 있으면 다릅니다. 갑자기 효자가 됩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안부 묻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 이모씨 75세, 동생 이모씨 72세입니다. 두 형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각자 자녀가 둘씩 있습니다. 형은 돈이 없습니다. 퇴직금 다 썼습니다. 집도 전세입니다. 동생은 돈이 많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예금도 많습니다. 형의 자녀들은 거의 안 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옵니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입니다. 형이 아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형은 외롭습니다. 서럽습니다. 자식 원망하며 삽니다. 동생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맛있는 거 싸옵니다. 외식 시켜드립니다. 여행도 같이 갑니다. 동생이 기침만 해도 병원에 모십니다. 효자 효녀입니다. 동생은 행복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돈입니다. 형은 돈이 없습니다. 동생은 돈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압니다. 형한테는 받을 게 없습니다. 동생한테는 상속받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챙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형은 동생을 부러워합니다. 왜 내 자식들은 안 오나? 동생 자식들은 효자인데 내 자식들은 불효자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형은 모릅니다. 자식 탓이 아니라 돈 탓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자주 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자식도 없습니다.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자식은 상속을 봅니다. 줄 게 있으면 챙깁니다. 없으면 안 챙깁니다. 계산적입니다. 효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돈 없는 부모는 짐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도와줘야 하고 챙겨줘야 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돈 있는 부모는 자산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잘 모시면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챙깁니다.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돈을 모으십시오. 자산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찾아옵니다. 효자 효녀가 됩니다. 돈 없으면 버려집니다. 요양원에 보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안 옵니다. 명절에도 혼자입니다. 비참합니다. 돈 있으면 모십니다. 집에서 모십니다. 간병인 고용해 줍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옵니다.
행복합니다. 재산 분배 카드를 쥐십시오. 자식들에게 말하십시오. 나 잘 모시는 자식에게 더 준다고 선언하십시오. 효자 경쟁이 벌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다 주지 마십시오. 미리 주면 자식들 안 옵니다. 줄 거 없으니까요. 조금씩 주십시오. 계속 찾아오게 만드십시오. 돈으로 자식을 컨트롤하십시오. 돈이 권력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말 듣습니다.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사랑은 환상입니다. 혈육이라고 무조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계산합니다. 이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돈이 효도를 만듭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자식 효도 받고 싶으면 돈을 모으십시오. 돈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돈이 있어야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짜 친구들과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돈 때문에 붙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정리하십시오. 돈 지키십시오. 그리고 진짜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행복한 노후입니다. 부산 해운대 김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골프도 쳤습니다. 등산도 갔습니다.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계산은 거의 김 씨가 했습니다. 친구들은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김 씨는 기분 좋았습니다. 인기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인가 싶었습니다. 항상 자기만 돈 냅니다. 친구들은 지갑 열 생각을 안 합니다. 한 번은 실험했습니다. 식사 후에 일부러 계산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화장실 갔습니다. 전화 왔다고 나갔습니다. 담배 피우러 갔습니다. 아무도 계산 안 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만남을 줄였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금방 연락 안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김 씨는 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주말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졌습니다. 돈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던 게 안 나갑니다.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새로운 걸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수업 들었습니다. 거기서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각자 커피값 냅니다. 식사하면 더치페이 합니다. 서로 부담 안 줍니다. 편합니다.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입니까? 돈 안 내면 연락 끊길 친구들 아닙니까? 그럼 정리하십시오. 미련 가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없어도 다른 호구 찾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씨는 지금 훨씬 행복합니다. 친구는 줄었습니다. 대신 질이 높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갑니다. 서예 수업 듣습니다. 끝나고 친구들과 커피 마십니다. 각자 돈 냅니다. 부담 없습니다. 편합니다. 웃습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이게 진짜 우정입니다. 돈도 아낍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00만 원 나갔습니다. 지금은 30만 원도 안 듭니다. 1년이면 2천만 원 넘게 아낍니다. 그 돈으로 여행 갑니다. 제주도도 갔습니다. 일본도 갔습니다. 훨씬 의미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바꾸십시오. 가짜 친구들 정리하십시오.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의미 있는 활동 하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문화센터 가십시오. 취미 생활 하십시오. 거기서 새 친구 만드십시오.
비슷한 관심사 가진 사람들 만나십시오. 등산 좋아하면 등산 동호회 가입하십시오. 노래 좋아하면 합창단 들어가십시오. 운동 좋아하면 게이트볼 하십시오. 책 좋아하면 독서 모임 가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같은 관심사로 만납니다. 돈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과는 부담 없습니다. 각자 비용 냅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을 때 만납니다. 편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오래 갑니다. 이게 노년의 진짜 우정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십시오. 가짜 친구들 과감히 끊으십시오. 연락 안 오면 그대로 두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외로워도 참으십시오. 금방 새로운 관계 만들어집니다. 돈 아끼십시오. 친구 만나느라 쓰는 돈 줄이십시오. 그 돈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취미 생활 하십시오.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훨씬 행복합니다. 진짜 친구는 적어도 됩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서로 부담 안 주는 관계면 됩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거래입니다. 여러분은 거래 상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가 필요합니다. 돈 지키고 진짜 관계 만드십시오. 그게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돈이 있어야 자유롭게 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누구 눈치 보며 사셨습니까? 자식 눈치 봤습니까? 친구 눈치 봤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돈만 있으면 아무 눈치 안 봐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서울 마포구 안모씨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안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봤습니다. 밥 먹을 때도 조심했습니다. TV 볼 때도 소리 줄였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가면 며느리가 인상 썼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핀잔 들었습니다. 안 씨는 답답했습니다. 내 집도 아닙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손님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습니다. 손님은 편하게 있다 가지만 안 씨는 눈치만 봤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조심했습니다. 씻을 때도 시간 체크했습니다. 이게 삶입니까? 이게 노후입니까? 그러다 안 씨는 결심했습니다.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연금도 월 80만 원 나왔습니다.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룸 얻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입니다. 가구 샀습니다. 생활용품 샀습니다. 1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안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눈치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섭섭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씨는 독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졌습니다. 자유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밥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TV 보고 싶으면 밤새 봅니다. 친구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나갑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 집에 얹혀 사십니까?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며느리 얼굴색 살피지 않습니까? 사위 비위 맞추지 않습니까? 그게 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안 씨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십니다. 창문 열고 담배 핍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친구들 초대합니다. 술도 마십니다. 웃고 떠듭니다. 자유롭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월세 낼 수 있습니다. 생활비 될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립니다. 그러니까 눈치 안 봅니다.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이게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독립하십시오. 자식들과 따로 사십시오. 아무리 사이 좋아도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각자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세대 차이 있습니다. 같이 살면 스트레스입니다. 서로에게 불편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괜찮습니다. 원룸도 좋습니다. 오피스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공간입니다. 내 집입니다. 아무 눈치 안 보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행도 자유롭게 갑니다. 자식들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가고 싶을 때 갑니다. 혼자 가도 됩니다. 친구랑 가도 됩니다. 일주일 가도 됩니다. 한 달 가도 됩니다. 돈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자유입니다.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합니다. 돈 쓰는 거 눈치 안 봅니다. 골프 치고 싶으면 칩니다. 등산 가고 싶으면 갑니다. 노래방 가고 싶으면 갑니다. PC방 가고 싶으면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씁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습니다. 치킨 먹고 싶으면 시킵니다. 피자 먹고 싶으면 시킵니다. 배달 음식 마음껏 먹습니다. 자식들 눈치 안 봅니다. 건강 타령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안 씨는 지금 아들에게 말합니다. 독립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 만날 때 더 반갑습니다. 며느리도 편해 보입니다. 손주들도 자주 보러 옵니다. 각자 공간이 있으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돈 없으면 자유 없습니다. 자식한테 빌붙습니다. 눈치 봅니다. 참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늙어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돈 모으십시오. 독립하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돈은 지금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돈입니다. 누가 쓸 겁니까? 자식 줄 겁니까? 나중을 위해 아낄 겁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지금 당장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그게 돈의 가치를 제대로 쓰는 겁니다. 전주 완산구 박모 씨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외식 거의 안 했습니다. 여행도 안 갔습니다. 옷도 10년 넘게 입었습니다. 통장에 1억 2천만 원 모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췌장암 진단 나왔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돈 모으느라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여행 안 갔을까? 아내랑 유럽 가보고 싶었습니다. 미루고 미뤘습니다. 돈 아깝다고 안 갔습니다. 지금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몸이 안 됩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합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맛있는 것도 못 먹어봤습니다. 한우 먹고 싶었습니다. 비싸다고 안 먹었습니다. 회 먹고 싶었습니다. 아까워서 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유동식만 겨우 넘깁니다. 박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자던 여행 다 가볼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먹고 싶다던 음식 다 먹어볼 걸 그랬다고 울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었습니다.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병원비로 나갑니다. 추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돈 아끼고 계십니까? 나중을 위해 모으고 계십니까? 나중이 언제입니까? 80세입니까? 90세입니까? 그때 가서 쓸 체력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움직일 수 있을 때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 다 가보십시오. 제주도 가십시오. 유럽 가십시오. 일본 가십시오. 동남아 가십시오. 돈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추억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행의 기억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도 가보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몸이 받아줄 때 먹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소화도 안 되고 씹지도 못합니다. 지금 먹으십시오. 오늘 먹으십시오. 취미 생활에 투자하십시오. 악기 배우고 싶으면 악기 사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화구 사십시오. 골프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등산 가고 싶으면 좋은 장비 사십시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집도 편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낡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지 마십시오. 계단 오르내리느라 힘들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십시오.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교통 편한 곳으로 가십시오. 돈 아까워서 불편한 집에서 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식 주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스스로 벌어서 삽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쓰는 모습 보는 게 자식들도 좋습니다. 돈 아끼다 죽으면 자식들이 더 슬퍼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박 씨는 지금 항암 치료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 써야 합니다. 늦으면 후회합니다. 박 씨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돈은 관 속에 못 가져갑니다. 살아있을 때 써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늙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5번째, 돈이 있어야 꿈을 이룹니다.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미뤄온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한모 씨 70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평생 꿈이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하는 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꿨습니다. 커피 좋아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돈 벌어야 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자식 키워야 했습니다. 꿈은 미뤘습니다. 한 씨는 65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금도 나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꿈을 이룰까? 아니면 그냥 통장에 넣어둘까? 자식들은 말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카페냐고 했습니다. 조용히 쉬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고민했습니다. 1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66세에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씨는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카페 차렸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가게 얻었습니다. 인테리어 했습니다.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커피 머신 샀습니다.
테이블 샀습니다. 의자 샀습니다. 총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절반 넘게 썼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망하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한 씨는 대답했습니다. 망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꿈 이뤄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없었습니다. 하루에 2~3명 왔습니다. 한 씨는 포기 안 했습니다. 커피만 연구했습니다. 손님한테 친절했습니다. SNS도 배웠습니다. 사진 올렸습니다. 입소문 났습니다. 손님 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50명 넘게 옵니다. 주말에는 100명 넘습니다. 한 달 매출 1,500만 원 나옵니다. 월세 빼고 재료비 빼고 순수익 600만 원 남습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720만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여러분도 꿈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나이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한 씨는 70세입니다. 지금도 카페 운영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카페 갑니다. 커피 내립니다. 손님 맞이합니다.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노후입니다. 꿈 이루며 사는 노후입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66세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자식들 말 듣고 안 했으면 후회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75세에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악기 배우고 싶습니까? 그림 그리고 싶습니까? 글 쓰고 싶습니까? 사업하고 싶습니까? 뭐든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꿈 이루는 데 쓰십시오. 배우고 싶으면 학원 다니십시오. 악기 사십시오. 화구 사십시오. 책 사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75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80세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돈입니다. 의지 있고 돈 있으면 뭐든 됩니다. 한 씨는 요즘 새로운 꿈 생겼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합니다. 70세에 자격증 공부합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배움에 나이 없습니다. 한 씨는 내년에 자격증 딸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커피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꿈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늙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돈은 꿈 이루라고 있는 겁니다. 관 속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써야 합니다. 꿈 이루는 데 써야 합니다. 그게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평생 모은 돈, 지금 아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현명한 절약이 맞습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박 어르신은 철저한 절약가였습니다. 건강검진은 돈 낭비라며 거부하셨고 병원비 아낀다고 약도 끊으셨습니다. 음식도 가장 싼 것만 드시고 난방비 아낀다며 한겨울에도 내복만 껴입고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5년을 아끼며 사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작년 겨울 폐렴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과 영양실조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로 3,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5년간 아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혼자 걷지도 못하고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어리석은 절약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년에는 아껴야 할 돈과 절대 아껴서는 안 될 돈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잘못된 곳에 돈을 아끼면 나중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바로 건강검진과 예방치료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끼려고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돈을 아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돈을 쓰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절약입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 나중에 수천만 원을 쓰게 되는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몇 년째 받지 않고 계십니까? 몸이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고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독이 든 절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들은 초기에는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은 90%가 넘지만 말기 발견 시에는 20%도 안 됩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방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을 돈 아깝다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독감으로 입원하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폐렴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백만 원입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리면 극심한 통증으로 몇 달을 고생하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 한 어르신은 건강검진 비용이 아깝다며 5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30만 원 정도 드는 종합검진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4천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건강보험 적용받고 나서의 금액입니다. 한 어르신은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셨습니다. 150만 원 아끼려다 4천만 원을 쓰게 되었고 건강도 잃고 남은 삶의 질도 형편없어졌다고 말입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치과 치료도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이가 안 좋으면 제대로 씹어먹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며 전신 건강까지 악화됩니다. 충치 하나 때우는데 10만 원 아깝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임플란트로 200만 원 넘게 쓰게 됩니다. 잇몸 치료를 미루면 이가 빠지고 틀니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백만 원입니다. 안과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잃은 시력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건강검진과 예방치료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미래의 큰 지출을 막아주는 가장 현명한 지출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미뤄둔 건강검진 예약하시고 필요한 예방접종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영양관리와 식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값싼 식재료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식비를 가장 먼저 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버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상태가 면역력과 체력을 결정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병원비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노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값 아낀다고 라면이나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비싸다며 거의 먹지 않고 고기나 생선도 가격 때문에 피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빠지고 비타민 결핍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영양 불균형 상태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의 노인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노인보다 입원율이 3배 이상 높고 사망률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식비 아끼려다 목숨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단백질은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집니다. 골절되면 입원하고 입원하면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고기나 생선값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십 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이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면서 식비를 극도로 아끼셨습니다. 하루에 5,000원 이내로 식사를 해결하셨는데 주로 라면이나 김치, 된장찌개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과일은 한 달에 한두 번, 고기는 몇 달에 한 번 드실까 말까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시다가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대퇴골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영양실조와 골다공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뼈가 약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800만 원이 나왔고 회복 기간도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병상에서 후회하셨습니다. 식비로 한 달에 10만 원만 더 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2년간 식비로 아낀 돈이 240만 원 정도인데 병원비로 800만 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이나 칼슘제가 비싸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리석은 절약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기본적인 영양제를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에 투자하십시오.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 생선, 계란, 두부를 자주 드십시오. 하루 3끼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식비 아낀다고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라면 오늘부터라도 장을 보러 가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식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바로 주거 환경과 안전 설비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은 안전합니까?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위험한 공간입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집 수리나 안전, 설비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낡은 집에서 버티다가 큰 사고를 당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 번의 낙상 사고가 평생을 휠체어 신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 사망원 중
낙상 사고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사고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낙상입니다. 매년 3만 명 이상의 노인이 낙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며 이 중 15%는 사망에 이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럽거나 계단에 손잡이가 없거나 조명이 어두워서 생기는 사고들입니다. 욕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이 미끄러워도 그냥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사신경이 둔해집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한순간의 실수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안전 손잡이 설치하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돈이 아깝습니까?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 없는 계단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계단 손잡이 설치하는데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센서 등을 설치하면 밤에 화장실 가는 길도 안전해집니다. 보일러와 전기시설도 점검해야 합니다. 낡은 보일러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고 노후된 전선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수입니다. 돈 아낀다고 고장난 보일러를 계속 쓰다가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69세 김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어르신은 30년 된 빌라에 혼자 사시면서 집 수리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실 바닥이 오래되어 미끄럽고 타일도 깨진 곳이 많았지만 수리비가 아까워 그냥 사셨습니다. 계단 손잡이도 한쪽이 부러져 있었는데 대충 끈으로 묶어서 쓰셨습니다. 지인들이 수리하시라고 권했지만 돈이 아깝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새벽 김어르신은 화장실에 가다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엉덩이를 세게 부딪히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어서 바닥에 누워 3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겨우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와 입원비로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활 치료까지 하면 더 들어갑니다. 김 어르신은 병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실 수리에 100만 원만 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00만 원 아끼려다 1,200만 원을 쓰고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신 것입니다. 방안 설비도 중요합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한겨울에 난방을 안 하거나 약하게 틀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홀로 사는 노인이 냉방 사고로 사망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난방비는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문턱 제거 공사도 고려하십시오. 집 안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노인이 정말 많습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투자가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위험한 곳이 보이십니까?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복도, 손잡이 없는 계단, 높은 문턱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주거 환경과 안전 설비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네 번째는 바로 사회적 관계 유지와 여가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취미 생활은 하고 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교통비 아낀다고, 회비 아낀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신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립되면 우울증과 치매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립된 노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2.5배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3배 이상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50%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친구 한 번 만나는 비용이 아깝다고 집에만 있다가 수명까지 단축되는 것입니다. 교통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비 1,500원이 아까워서 친구 만나는 약속을 취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달에 교통비로 5만 원만 쓰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친구도 만나고 복지관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동교실, 노래교실, 미술교실 등 취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아깝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화생활도 중요합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 7,000원이 아까워서 몇 년째 극장에 안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화 보고, 공연 보고, 전시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문화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최할아버지는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 모든 지출을 최소화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해도 식사비와 교통비가 부담되어 거절하셨습니다. 경로당 회비 2만 원도 아까워서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TV만 보면서 집에만 계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의욕이 없어지셨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욕도 떨어지셨습니다. 1년쯤 지나자 자녀가 방문했을 때 최 할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니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약값과 상담료로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 동안 36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자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경로당 다니는데 한 달에 10만 원만 썼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년간 120만 원 아끼려다가 우울증 치료비로 360만 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1년의 행복한 시간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하십시오. 수영장이나 헬스장 회원권이 부담스러우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십시오.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행도 가십시오. 돈 아낀다고 평생 집에만 있다가 언제 세상 구경하시겠습니까? 비싼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우면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십시오. 경로 우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것을 보는 경험이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줍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십시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는 투자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선물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관계가 끊기고 고립되어 외롭게 살다가 치매와 우울증에 걸리면 그때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수다 떨 약속을 잡으십시오. 사회적 관계와 여가 활동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5번째는 바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간병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져도 자녀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혼자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돈 아낀다고 혼자 버티면 상태가 더 악화되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인 중 40% 이상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아깝다고 참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들을 혼자 버티다가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목욕, 식사 준비, 청소 등을 도와주는데 본인 부담금은 하루 몇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낙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혼자 모든 것을 하시겠습니까? 방문 간호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일 때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해 줍니다. 이것도 본인 부담금이 적은데 돈 아깝다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합병증이 생기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때는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도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한 번에 몇만 원 하는 물리치료가 아까워서 참다가 나중에 수술하고 입원하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이신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다행히 수술을 잘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지만 신할머니는 비용이 부담되어 몇 번만 받고 중단하셨습니다. 한 달 재활치료 비용이 본인 부담금으로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아까우셨던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운동하면 되겠지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지도 없이 혼자 하는 운동은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다가 근육을 다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셨고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달에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신할머니는 후회하십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재활치료에 120만 원만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20만 원 아끼려다 평생 매달 80만 원씩 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1년만 계산해도 960만 원입니다. 주간보호센터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식사, 운동, 여가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하루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사회적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TV만 보다가 치매가 빨리 오지만 센터에 나가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배달 서비스도 고려하십시오. 혼자 요리하기 힘들 때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끼에 5천 원에서 7천 원 정도인데 이것도 아까워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면 건강이 악화됩니다. 응급 안전 서비스에도 가입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넘어지거나 갑자기 쓰러졌을 때 버튼 하나로 119에 신고되는 서비스입니다. 한 달에 1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폐 끼치기 싫다는 생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혼자 버티다가 큰 사고가 나면 자녀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십시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싶은 분 계십니까? 평생 남한테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정작 본인은 불행한 분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들한테 다 주고 본인은 남는 게 없습니다. 남 눈치 보느라 본인 권리는 주장 못합니다. 거절을 못해서 이용당하고 베푼 건 많은데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착한 게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6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내가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착하면서도 현명하게 살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행복해질 겁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더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사기당하고 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기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너무 믿었다가 뒤통수 맞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착한 사람일수록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다. 지난해 만난 조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68살인데 작년에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어느 날 조카뻘 되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사업하는데 투자하면 1년에 30% 이익 보장해준다고 했습니다. 원금도 보장하고 매달 이자도 준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도 대충 보고 도장 찍었습니다.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통째로 넘겼습니다. 처음 2달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 달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 청년은 잠적한 뒤였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10여 명한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조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아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그게 독이 됐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믿습니다. 남이 하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누가 친절하게 대하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착한 노인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보이스피싱도 자주 당합니다. 전화로 검사라고 하면 믿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통장 계좌번호 알려주고 비밀번호 말하고 돈을 송금합니다. 자식이 사고 났다는 말에 놀라서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보냅니다. 나중에 사기인 걸 알고 후회해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강식품 판매원한테도 속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며칠 동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정성껏 챙겨줍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건강식품 사라고 합니다. 몇백만 원짜리인데 안 사면 섭섭할 것 같아서 삽니다. 효과도 없는 제품을 비싼 값 주고 삽니다. 부동산 사기도 당합니다. 땅 사면 몇 배 오른다는 말에 속아서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삽니다. 재개발된다는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고 도장 찍습니다. 나중에 사기인 걸 알아도 돈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너무 좋은 조건은 사기입니다. 높은 이자 준다는 투자, 몇 배 오른다는 땅, 공짜로 준다는 건강식품, 다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전화로 돈 요구하면 일단 끊으십시오. 검사든 경찰이든 전화로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자식 사고 났다는 말 들으면 직접 확인하십시오. 황급히 송금하지 마십시오. 계약서는 꼭 천천히 읽으십시오. 이해 안 되면
자식이나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큰돈 관련된 건 더욱 조심하십시오. 개인정보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 정보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친절하게 도와준다고 해도 핸드폰이나 카드 넘기지 마십시오. 착하다고 모든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심하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본인을 지키는 겁니다. 착하되 똑똑해야 합니다. 그게 사기 안 당하고 재산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식들한테 다 주고 본인은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얼마나 주셨습니까?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집 장만 비용까지 다 대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 통장에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 못 하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만난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2살인데 지금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에서 혼자 사십니다. 젊었을 때는 식당을 하셔서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셋을 키우느라 번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큰아들 대학 보낼 때 4천만 원 들었고 둘째 딸 결혼할 때 집 장만 도와준다고 5천만 원 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사업한다고 할 때는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을 다 자식들한테 주었습니다. 본인 노후 자금은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대출 갚느라 바쁘고 둘째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엄마 못 챙깁니다. 막내 아들은 사업 망해서 연락도 안 됩니다. 명절 때 만나면 10만 원씩 용돈 주는 게 전부입니다. 박할머니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월세 내고 살아갑니다. 밥도 하루 두 끼만 먹고 병원도 못 갑니다.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이라도 남겨뒀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착한 부모들은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못 이깁니다. 본인이 굶어도 자식한테 줍니다. 노후 자금 모아뒀다가도 자식이 돈 달라면 다 줘버립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돌아옵니다.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빠듯하니까 부모님한테 돌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한테 줘도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본인 명의로 남겨두십시오. 이 돈은 자식들한테 보여주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나중에 본인이 아프거나 생활이 힘들 때 쓸 비상금입니다. 자식들이 불쌍해 보여도 냉정해야 합니다. 20 넘으면 어른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평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결혼 자금 도와주는 것도 능력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집 사준다고 본인 집까지 팔면 안 됩니다.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게 맞습니다. 착하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주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자식 사랑도 중요하지만 본인 노후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먼저 살아야 자식들한테도 짐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들 도와주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돈 다 주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건 서로에게 불행입니다. 착하되 현명해야 합니다. 그게 본인과 자식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거절을 못해서 평생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탁받으면 거절하십니까? 아니면 무조건 들어주십니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그냥 다 해주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나이 들어 더 힘들어집니다. 동네에 사는 김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6살인데 아직도 이것저것 부탁받는 일이 많습니다. 옆집에서 짐 좀 옮겨달라고 하면 못 이기고 해줍니다.
아랫집에서 전구 좀 갈아달라고 하면 또 가서 해줍니다. 친척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어렵게 모은 돈도 빌려줍니다. 지난달에는 조카가 보증 좀 서달라고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을 못하고 서줬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대출금을 안 갚아서 지금 할아버지한테 독촉 전화가 옵니다. 2천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면서 부탁 거절 못하던 습관이 노년의 빚더미를 만든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거절을 못합니다. 남이 부탁하면 내가 힘들어도 들어줍니다. 싫은 소리 들을까봐 두렵고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도 돈도 건강도 다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움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심각합니다. 친구가 급하다고 빌려달라는데 거절 못합니다. 친척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는데 안 빌려주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을 빌려주는데 돌려받지 못합니다. 독촉하기도 미안하고 관계 나빠질까봐 그냥 포기합니다.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만큼은 절대 서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을 못합니다. 가족이 부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보증인이 다 갚아야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못해주는 건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돈 빌려달라는 사람한테는 지금 여유가 없다고 하십시오. 보증 서달라는 사람한테는 원칙상 안 된다고 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에너지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착하다고 계속 베풀면 본인이 먼저 쓰러집니다. 이제는 본인을 먼저 챙기십시오.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도와주고 못해주는 건 거절하십시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본인을 지키는 겁니다. 착하되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네 번째 이유는 베푼 건 많은데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남한테 얼마나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하던데 정작 복은 언제 오는 걸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69살인데 평생 남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병원 데려다 주고 집안에 경조사 있으면 달려가서 일손 도왔습니다. 친구가 돈 없어서 장사 못한다고 하면 1,000만 원 빌려주고 조카가 대학 등록금 없다고 하면 500만 원씩 보태줬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주변 사람들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2천만 원 나왔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 도와주느라 본인 저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연락했습니다. 1,000만 원 빌려준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등록금 보태준 조카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병원 데려다준 이웃은 그때 일을 기억도 못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치료했습니다. 평생 베풀었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계산 없이 베풉니다.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마음으로 줍니다. 누가 힘들면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누가 어려우면 아까운 거 없이 나눠줍니다. 본인이 조금 손해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도움받은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당장 급할 때는 고맙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도와준 사실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인이 힘들 때 찾아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끝납니다. 빌려간 사람은 갚기 싫어서 연락을 끊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독촉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렇게 오랜 친구도 가까운 친척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결국 돈도 못 받고 관계도 잃습니다. 시간과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일 도와주느라 본인 시간을 다 씁니다. 육아 도와달라는 자식 집에 가서 손주 봐주고 청소 도와달라는 친구 집에 가서 일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도움 필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들 바쁘다고 안 옵니다. 그때 도와준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베푸는 걸 멈추십시오. 도와주되 한계를 정하십시오. 돈은 돌려받을 생각 없는 금액만 주고 시간은 본인 생활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만 내주십시오. 본인 것을 먼저 챙기고 남는 게 있을 때 나눠주십시오. 베풀 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하면 배신감만 커집니다.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실망도 안 하고 관계도 안 나빠집니다. 줄 수 없으면 처음부터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착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만 베푸는 건 바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본인 자원이 한정됩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부족합니다. 그걸 다 남주면 본인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끊으십시오. 착하되 현명하게 베푸십시오. 그게 본인의 노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5번째 이유는 본인 권리는 주장 못하고 남 눈치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제대로 항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착하다고 계속 참기만 하면 나이 들어 더 억울한 일만 당합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4살인데 지금 요양원에서 지냅니다. 원래는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10년 전에 아들한테 집을 증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세금 아끼려면 미리 명의를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넘겨줬습니다. 계약서 같은 건 안 썼습니다. 아들을 믿었고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기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시끄럽다고, 불편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 기분 상할까봐 방에만 있었고 밥도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들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기 싫었지만 거절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금 요양원에 있습니다. 본인 명의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때 제대로 권리를 주장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본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게 부끄럽고 억울한 일을 따지는 게 민망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하고 싸우는 것도 싫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싫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 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입이 안 떨어집니다. 생활비가 부족해도 참고 병원비가 없어도 말 못합니다. 명절에 10만 원 받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그것도 안 주면 괜찮다고 합니다. 본인이 키워준 자식인데 정작 도움 청하는 건 못합니다. 며느리나 사위한테는 더 조심합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아들이나 딸한테 불평할까봐 두렵습니다. 불편한 것도 참고 서운한 것도 삭힙니다. 손주 봐달라고 하면 힘들어도 봐주고 집안일 도와달라고 하면 아파도 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무조건 들어줍니다.
돈 문제도 제대로 못 챙깁니다. 빌려준 돈 돌려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독촉 못하고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그냥 포기합니다. 본인 돈인데도 돌려달라는 말이 미안합니다. 관공서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불친절해도 참습니다. 의사가 대충 진료해도 뭐라고 못합니다. 민원 넣는 것도 부담스럽고 따지는 것도 창피합니다. 그래서 본인만 손해보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내 것은 내 거라고 말하십시오. 빌려준 돈은 정해진 날짜에 돌려달라고 하십시오. 약속 안 지키면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십시오. 자식들한테도 필요한 건 말하십시오. 생활비가 부족하면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병원비가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본인이 키운 자식입니다. 도움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다가 병 키우는 게 더 큰 부담입니다. 불편한 것도 말하십시오. 요양원 가기 싫으면 싫다고 하십시오. 함께 살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본인 의견을 표현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착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 권리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참기만 하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말해야 알고 주장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착하되 당당하십시오. 그게 존중받는 노년을 사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6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남만 챙기다가 건강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본인 건강 챙기십니까? 아니면 남 챙기느라 본인은 뒷전입니까? 병원 갈 시간도 아까워서 남일 도와주고 계신 건 아닙니까? 건강 잃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최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1살인데 지금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 돌보는 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10년 간병했고 시아버지도 5년 모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손주까지 5명 키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고 무릎이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통지서가 와도 손주 봐야 한다고 안 갔습니다. 약 먹으라는데도 귀찮다고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는데 작년에 쓰러졌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릎 연골도 다 닳아서 인공관절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거동도 불편해서 남 돌보기는커녕 본인이 도움받아야 합니다. 그때 건강 챙겼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혹사합니다. 남 돌보느라 본인 건강은 신경 안 씁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버팁니다. 병원 가는 것도 미안해서 미루고 약 사는 돈도 아까워서 안 삽니다. 본인보다 남이 먼저입니다. 자식들 육아 도와주느라 밤낮 없이 일합니다. 손주 안고 재우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습니다. 자식들 편하게 해주려고 본인이 고생합니다. 그러다 디스크 오고 관절염 생기고 혈압 올라갑니다. 시부모나 부모 간병하느라 몇 년을 고생합니다. 대소변 받아내고 씻기고 식사 도와주고 약 챙기고 병원 데려갑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몇 년씩 합니다. 본인 건강검진도 못 가고 아파도 참습니다. 간병하다가 본인이 먼저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일도 혼자 다 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장 보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합니다. 며칠 동안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손님 치르고 설거지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가족들 편하게 해주려고 본인이 희생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남 먹이느라 본인은 대충 먹습니다. 좋은 반찬은 다 자식들 주고 본인은 김치에 밥 먹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빈혈 오고 골다공증 생기고 면역력 떨어집니다. 그러다 병에 걸립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밤에 손주 울면 일어나서 달래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옆에서 간호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을 먼저 챙기십시오. 건강검진 통지서 오면 꼭 가십시오. 아프면 바로 병원 가십시오. 참다가 병 키우는 게 나중에 더 큰 부담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약 먹으라는 거 꼭 드십시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귀찮아도 챙겨 먹으십시오. 지금 약값 아끼려다 나중에 큰 병 오면 몇 천만 원 듭니다. 착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 건강까지 희생하면 안 됩니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 돌보는 것도 본인이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본인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게 진짜 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내일도 행복하실 겁니다. 늙으면 돈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최고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쌓이는 진료비,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존중받고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돈이 있는 어르신과 없는 어르신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이유를 이해하시면 노후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한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엄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의료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먹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질병들이 한두 달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플 때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통증을 참으면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검사비가 부담되어 꼭 필요한 검사도 건너뛰게 됩니다. 결국 병은 더 악화되고 나중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25만 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일 뿐입니다. 중증 질환이 생기거나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이신 박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몇 년 전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말에 박 어르신은 수술을 포기하셨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면서 몇 년을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고 집 밖 출입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으니 삶의 질까지 무너진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합니다. 좋은 약을 쓰고 필요하면 상급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곧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손 벌리며 용돈 받는 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내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사는 편이 낫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는 순간부터 부모의 권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명절 때 자녀들 눈치 보신 적 없으십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에게 전화하기가 망설여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돈이 없으면 이런 상황들이 일상이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매번 손을 벌리는 것은 부모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김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김 어르신은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두 자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적게 받으시고 저축도 거의 없으십니다.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 큰아들에게 5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기꺼이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명절 때 손주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시고 외식 한번 하자는 말도 꺼내기 어려워지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돈만 있었다면 이렇게 자식 눈치 보며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손주들 학원비도 지원해 주십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도 넉넉하게 하십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본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존중받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합니다. 경제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발언권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넉넉한 잔고를 유지하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돈이 가져다주는 진짜 권력입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배우자가 급하게 입원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위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층의 45%가 비상금을 100만 원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운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연령대의 금융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리비가 20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면 추운 겨울을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제대로 식사조차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웃 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 최 어르신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면서
저축은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작년 여름 태풍이 지나간 후 낡은 집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 돈이 없어서 비닐과 양동이로 임시 방편을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집안 곳곳에 물이 떨어져 밤잠을 설치셨고 습기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결국 이듬해 봄까지 그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대출받을 신용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만 있었다면